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기 십신론은 상당히 그 중요한 거라서 우리 마치 십신론을 가지고 사주를 푸는 그 구구단과 같아 그거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십신론을 통해서 십신론 중에서도 흉성, 겁재, 상관 또 칠살, 편인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 비견과 편재는 기신과 기신작용만 하지 흉성은 되질 않아 이것이요. 그러니까는 겁재와 상관 요것은 왜 우리가 흉성이라고 부르느냐, 겁재와 상관을 왜 흉성이라고 부르느냐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돼. 겁재가 있고 상관이 있고 칠살이 있고 편인이 있거든. 이렇게 편인이 있는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살상겁표라 그래. 그래서 요 살상겁표가 있으면은 살상겁표가 덥다.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네. 산상법표가 있으면은 왜 흉성이라 그러냐면 이것들은 공격을 먼저 해요. 겁재는 정제를 부시고 겁재가 있으면 정제를 부숴버리고, 또 상관이 있으면 정관을 부셔버리고, 또 칠살이 있으면 일간을 공격하고, 또 편인이 있으면 식신을 도식을 시킨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흉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길성은 뭐냐면 공격을 하기보다는 우선 생을 먼저 하거든.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생을 먼저 하니까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해지지 않는데, 이놈의 흉성은 겁재가 정제를 부시고 상관이 정관을 부시고 칠살이 일간을 공격하고 편인이 식신을 도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주 안에 그런 것들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주변에 요걸 만약에 일지에 상관이 앉아 있다 그러면은 정관을 부시니까 이 상관 옆에는 재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상관생재 또 재생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없으면 상관이 먼저 공격을 해. 그래서 여자 사주에 일지에 상관이 앉아 있으면 부궁이 안 좋은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또 시지에는 자식궁인데 편인이 앉아 있으면 편인은 자체적으로 식신은 도식을 시켜버리니까, 그죠? 여자의 명에서 식신은 자식성인데 그걸 갖다가 부셔버리니까 상당히 자식으로 인한 애로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 살상겁표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겁재의 특성은 뭐냐면은 겁재의 천적은 정제이다. 겁재의 천적은 정제이다. 일간과 오행이 같으나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일간과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라 그러고, 일관과 음양이 같은 건 비견이야. 그래서 비견인데 정제도 정자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잖아. 그죠? 편자가 붙은 것은 일관과 음양이 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관도 음양이 같아. 음양이 달라. 일관과. 그리고 정관도 음양이 달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같은 것끼리 만나다 보니까 아주 그 음양 동일로 흑하는 것은 가혹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또 칠살은 아주 그 상당히 일간을 공격하니까 굉장히 험한 놈이지요. 그래서 칠살이 있는 사주에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사를 먼저 해줘야 이 칠살이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어. 칠살옴, 식신옴, 식상 없는 칠살은 아주 그 난폭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 식상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서 살인상생을 좀 시켜줘야 돼. 이것이. 그 다음에 편인도
플러스잖아, 그죠? 편인은 편자가 붙었으니까 일관과 음양이 같은데 식신도 음양이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음양이 같은 것들은 가혹하게 공격을 하니까 편인이 이 식신은 수복의 신인데 그걸 갖다가 부셔보니까 편인을 상당히 좀 안 좋은 성으로 흉성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효신이라고도 해. 효신이라고도 하는데, 효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에 그 올빼미를 얘기하는데, 이 올빼미는요 자식을 잡아먹어버려. 새가. 그러니까 효신이라는 것이 새가, 올빼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새다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식신을 도식하는 편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중에 겁재가, 그러니까는 이런 겁재라든지 상관, 칠살, 편인이 주중에 많이 보이면은 상당히 살아가는데 애로가 많아. 왜냐면 뭐 이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야 그 대운 탓이겠지만 이렇게 정제, 정관, 식신 이런 것들이 인수 이런 것들이 많은 사주에서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사주의 구조가 저렇게 길성이 많으냐 흉성이 많으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차이가 나요. 이런 길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주들은 대부분 인테리어야. 인테리라서 상당히 살아가는 삶이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상관, 겁재, 칠살, 편인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 물론 좋은 운을 만나면 성공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사주도 좋은 길성이 있는 사주도 대운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힘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대운을 만나면 성공하기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길성이 많은 사주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든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겁재가 많다. 사주에 겁재가 많이 보인다. 이러면은 성격도 굉장히 거칠어. 성격도 거칠고 많다라는 것은 뭐 3개 이상을 많다 그러는데 겁재가 2개 또 비견이 1개 있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은 겁재는 나와 다른 형제가 있으니까 이복 형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부부간의 이별, 겁재는 정제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별 또 붙인 덕이 없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이런 것이. 그래서 겁재가 한 주에 동주한다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겁재란 얘기야. 또 겁재든지 또는 비견과 겁재가 동주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부친과의 인연이 박하여 조실부모하고 부부 인연도 박하다. 또 만약에 동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니 일생 동안 동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남과의 동업이 안 맞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겁재가 한 2개 이상 보이면 남과의 동업은 철저히 금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겁재와 상관, 양이 동조하면 형욕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형욕이라는 것은 관제구설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겁재와 상관이 흉성 동주다 보니까 성격도 강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남과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 이런 것이. 그래서 겁재와 상관이 동주에 있는 것을 보면 사주는 보면은 상당히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겠다. 여자가 만약에 겁재가 있고 상관이 같이 동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막 그냥 치맛바람 날리면서 자신이 주가 돼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겁재와 상관이 동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근데 더군다나 겁재가 양인이라 그러면 더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형옥을 면하기 어렵다. 옛 고서에 보면은 겁재나 양인이 상관과 동조하면은 조상의 이름을 더럽힌다 그랬어. 조상의 이름을 더럽힌다 라고까지 돼 있거든요. 이것이요. 그리고 시주에 겁재와 양이 있고 일지에 재성이 있는 경우는 겁재가 재성을 시주에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겁재가 있고 여기에 정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정제가 돼 있다면 겁재가 정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죠? 바로 공격을 한다 이거지. 겁재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파극되니 부인이 애를 낳다가 산액을 겪는다든지 또 제왕절개를 하는 수가 있다. 또 시주에 겁재와 상관이 있으면 겁재와 상관이 이렇게 있다면 그 겁재와 상관이 동주하는 것은 이렇게 돼도 동주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겁재와 상관이 이렇게 돼도 동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져도 겁재와 상관이 동주하는 거고 상관이 천변에 있고 지지에 겁재가 있어도 상관 겁재의 동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겁재와 상관이 동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흉성 동주고 또 신약하다 그러면은 겁재가 상관을 생해줄 거 아니야, 그죠? 겁재가 상관을 생해주니까 신약한 명을 더욱 힘들게 하니까 이때는 굉장히 자식궁에서 피해를 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명에 비견 겁재가 태왕하면 화류계와 인연이 많고 여자는 남의 첩이 되거나 혼자 독신으로 사는 수가 많다. 비겁이 태왕하다라는 것은 여자가 비겁이 태왕하다라는 것은 관성이 극을 해도 관성이 역극을 당해서 부서지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올바른 결혼을 하기가 힘들다 그래. 그래서 이걸 여자가 비겁이 많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자매강강이라 그래. 자매가 비겁을 말하는데 자매가 강강하다. 자매가 강하니까 진방지부라. 진방지부라는 것은 빈 방에서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혼자서 화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자매강강 진방지부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남편을 반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상관은 천적은 정관이다. 상관의 천적은 정관이다. 상관의 천적은 정관인데 아주 그 상관은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상관의 작용은 대체로 식신과 비슷하나 필신인 정관을 파극하는 것으로 관록을 깨뜨리고 여명은 자식과 남편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여명의 상관이 2개 이상 보이면요 그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우선 상관은 정관을 부시니까 남편성이 부서지니까 상관은 또 식신을 혼잡시키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식 연가도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명의 편인이 동주하고 있으면 동주한다라는 것은 편인의 성이 굉장히 강해진다 얘기고 그러면 자체로 편인 2개가 동주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식신을 부셔버려. 그러니까 여명에서 편인이 이렇게 한 기둥으로 들어서 있으면 자식이 부서지고 또 이렇게 동주를 하고 있으면 이 편인이 동주를 하고 있으면 관성을 설기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남편 덕이 부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편인이 동주하고 있는 사주들은 상당히 외롭고 또 자식 목도 약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관의 성정은 또 이게 머리가 총명해. 상관은 머리가 총명해서 신왕하는데 상관이 그 신왕한 기운을 쫙쫙 빼면 상당히 머리가 총명명리하거든 이것이. 그래서 목화상관격이라고도 그래. 그죠? 목화상관 목이 많은데 식상이나 상관이 딱 올라가서 그 많은 기운을 빼내주면은 상당히 총명영리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이나 언론계통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또 상관은 예술적인 기질이 강하다 이거죠. 상관 그러니까 연예인들 보면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아.
그런 자기가 그런 일간의 왕한 길을 상관으로 빼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따라서 근데 또한 자존심이 강해서 남을 무시하여 교만에 빠지기 쉽고 사치에 흐르기 쉽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오해와 비방을 받기 쉽고 경쟁과 반대 등의 회방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것은 상관격이 만약에 멀지 상관격이 되면은 뭐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면은 야당성이라든지 반항성이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두드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상관의 특성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자 인성이 있어서 폐인을 시켜줘야 돼.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눌러줘야지 상관 폐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상관적인 특성이 많이 줄어들어 이것이요. 연주에 상관이 있고 월지에 재성이 임하면 상관 생제로 복록을 누린다. 그래서 식신격은 그냥 투에도 식신격으로 격을 잡아주는데 상관격이 만약에 천간에 투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재성을 봐야 돼. 그래서 상관생제를 흐르든지 상관생제로 흐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성이 있어서 폐인이 되든지 이래야지 되지 상관만 독자적으로 흘러 있으면은 이걸 격으로 못 잡아. 박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이 올라와 있으면 정관이 오면 정관이 상관한테 상관정관을 당하기 때문에 파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식신은 정관을 부시질 않으니까 그냥 식신격으로 잡을 수 있는데 상관은 독자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박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은 항상 재를 대동하는 게 좋아. 상관이 재를 대동해야 정관이 와도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흐르니까 정관이 부서지질 않는다 이거죠. 연주에 상관이 있고 월지에 재성이 있으면 상관생제로 복록을 누리나 상관만 있고 재성이 있으면 정관을 극하니 반항과 야당성이 강하며 여자는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다. 남녀공이 상관과 정관이 충돌하고 있으면 성격이 예민하고 아주 상당히 성격이 강강해요. 어떤 정관은 법이고, 그죠? 법인데 상관은 법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이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많아. 상관과 정관이 부딪히고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상관과 정관이 부딪히고 있으면 귀도 자빠져. 이렇게 귀도 이렇게 귀 이걸 내륜이라 그러는데 내륜이 외륜을 튀어나와. 그러면 성질이 좀 강강하고 독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명의 연주 상관, 연주에 상관이 있다, 연에 상관이 있다 그러면 첫 자식과는 인연이 박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 연에서 상관이 있으면 산액을 겪는 수가 있다. 상관과 양인이 동주하고 울로에서 또 상관이나 양인을 만나면 남편이 횡사하는 수 있고 남명은 아내나 부친을 극한다. 그러니까 이 양인이라는 것은 칼이거든, 그죠? 칼 위에 상관이라는 흉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의 흉성이 관을 극하는 거니까 여자는 상관과 양인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는 남편이 운전하기 힘들고 남자는 부친이 운전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여명의 상관이 왕하고 관성이 있으면 평생 독신으로 혼자 수절하든지 수녀나 여성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자명에 상관격을 지면 정관이 어디에다라도 있으면 어느 한 구탱이라도 있으면 그게 파격을 당해. 상관이 월주에 있는데 정관이 아주 어디에라도 있으면은 파격을 당해. 근데 이제 그게 암장되면 괜찮죠, 그죠? 암장은 공격을 안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부부간의 여명의 상관이 이렇게 동주한다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상관이더라. 그러면은 부부간의 이별수가 있고 형제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월주의 상관과 상관이 동주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부모, 형제로부터
외톨이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명은 상관이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안 좋냐면 연간에 있는 게 가장 안 좋아요. 연간에 상관이 있으면 정관이 오는 대로 다 부셔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는 여자가 연간에 상관이 앉아 있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고 수녀나 이제 또 비구니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비구니 스님 중에서도 보면 상관이 연간에 올라와 있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 또 여명에 상관이 일지에 있으면서 왕하면 부부이별하기가 쉽다. 그 옆에 상관을 생제할 수 있는 재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 거기는 남편이 사는 자리인데, 일지는 남편이 사는 자리인데 거기에 상관이 있어서 남편이 정관을 갖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이별하기 쉽다. 생제되면 완화된다. 여명에 일지에 상관이 있고 재성이 없으면서 비건겁제가 있으면 본인이 바람을 피우거나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일지에 상관이 있는데 비견겁제가 오히려 생해주면은 남편을 우습게 봐요.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습게 보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또 여명의 상관이 시주에 있으면 자손이 불길하다 이거지. 똑같은 식상이지만 시주에 식신이 있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은 다르다 이거죠. 시주에. 만약 공망과 동주하거나 상충하면 무자팔자요. 특히 여명은 독수공방으로 수절하든지 일부 종사하기 어렵다. 그만큼 상관이라는 별은 흉성이기 때문에 비록 자식성이라 그래도 시주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과의 연이 안 좋아. 여자한테 상관이 자식인데 흉성이라서 그래. 아, 흉성이라서. 그러니까 여자는 시지에 뭐가 앉아있냐면 식신이 앉아야 돼. 식신이. 그리고 편관을 한번 봅시다. 편관. 이제 편관. 만약에 여명에서 사주를 볼 때 편관격이 오거나 상관격이 오면 부붕이 어떤지를 잘 봐야 돼. 그래야지. 왜냐하면 편관은 일간을 공격하는 별이고 여자한테는 남편도 되거든. 정관이 없을 땐 편관을 남편으로 보기도 하니까 그것이 얼지를 잡고 있다 라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편관격이 된다든지 상관격이 된다 그러면 일지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부붕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편관의 성정을 보면 편관은 일간을 공격하는 흉성이다. 일간을 공격하는, 아무튼 뭐 일간을 공격하니까 나를 공격하니까 최대의 흉성이죠, 그죠? 최대의 흉성이다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칠살이 일간 옆에 있든지 월지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칠살을 억제를 해야 돼. 식상으로 억제를 하든지 인성으로 살인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일간이 남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일간이 남아나지 못해. 칠살. 그래서 편관의 성정은 거칠고 조급하며, 일지에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고 조급하고 또 총명해요. 그런 사람들은 욱하는 기질도 있고, 그래서 사회생활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며 권위적인 직업, 강직한 직업, 살생의 권한을
가진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편관이 보이는 사람들은 좀 센 직업들, 남자라면 센 직업, 군인이나 검찰이나 스포츠맨들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또 편관이 간합하고 정관만 있으면 귀격으로 본다. 이거는 뭐냐면 칠살을 합거되고 정관이 남아. 이 혼잡이 되면 불리한데 칠살이나 정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합거를 시키면 맑아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칠살과 정관이 있는데 칠살을 간합을 시켜버리고 정관만 남아 있으면 귀한 격이다 라고 본다 이거죠. 한 주에서 천간에 편관이 있고 지장간에 정관이 있으면 사고나 재해를 당할 수 있다. 천간에 칠살이 올라가 있고 지지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이 관살 혼잡이 되거든, 자체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고나 재화를 당할 수가 있다 이거죠. 행액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편관이 묘지 여명에 관살이 너무 많으면 이를 관살 혼잡이라고. 여명에는 우리가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것을 가장 꺼려. 관살은 남편인데, 정관은 남편인데 관살은 애인이니까, 그죠? 그것이 모여 있으니까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관살 혼잡을 여자는 상당히 꺼려. 그래서 많은 남자를 겪던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수가 있더라. 편관이 묘지에 임하면 여자는 편관이 묘지에 임한다 라는 것은, 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술충미가 있는데, 진술충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묘지로 작용한다. 이것은 진토는 임수와 신금을 임묘시켜버리고, 또 술토는 병, 무, 을을 임묘를 시켜버려요. 또 축토는 갑과 개수를 임묘시켜버려요. 미토는 여기니까 축토는 기를 임묘시켜버려요. 축토는 갑과 개를 임묘시켜버려요. 이 임묘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임묘로는 워낙 임묘될 때 굉장히 많은 사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진이 이렇게 임진이 같이 있다. 신진은 떨어져 있지만 임진은 같이 있잖아. 그럼 이것이 칠살이 묘지에 들어가 있으려면 일주가 뭐가 돼야 될까요? 칠살이 임묘가 묘지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일간이 뭐가 돼야 될까? 병화요. 병화. 그렇지. 병화가 되면은 수국화가 되니까 칠살인데 이것이 임묘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그죠? 요럴 때 여자는 굉장히 편관이 묘지에 들어서 남편과 사별이 되거나 될 수 있다. 또 정관을 충하면, 여명에서 정관을 충하면 남편과 이별하는 경향이 좀 약한데, 편관을 충하면은 남편과 이별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져. 편관을 충하는 것은. 남자라면 남자인데 이렇게 편관이 임묘가 됐다. 그럼 자식과 사별한다 이거죠. 자식과 사별한다. 생사별을 하고 멀리 떨어지는 경향이 많더라.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편관과 일간이 실화하고 편관 정제 식신이 있으면
부귀한데, 예를 들어서 편간과 식신이 있고 일간이 신왕하면은 부귀한데, 편간과 식신이 있고 일간이 신약하면은 극설교화라 그래. 그죠? 이 신약한 일간을 갖다가 편간이 극하기도 하고 식상이 설기하기도 하니까 극설교화가 되어 빈천한 명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편관과 편인이 동조하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든지 행상인이 되기 쉽다. 정편관이 많아 혼 관사론잡이 된 여자는 일부 종사가 어렵고 제가하거나 여러 남자에게 정조를 잃기 쉽고 삼합이나 지합이 많으면 정군이 많아서 이성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음란하다. 여자는 합이 많으면 좀 천한명으로 봐.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 정편관이 동조하고 다른 곳에 비견 겁재가 많으면 남편이 첩을 두거나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다툰다. 이럴 때는 정관과 편관이 동조하고 있는데 다른 주에서 또 비견 겁재를 보게 되면은 이럴 때는 남편이 첩을 두거나 또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다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관과 편관이 한 주에 앉아야 돼. 한 주에 앉아 있을 때 다시 그 옆에서 비겁을 봐야 된다 이거죠. 편관이 묘에 임하면 일생 동안 근심이 많다 그랬어요. 편관이 묘에 아까 같은 편관이 묘에 임한다. 그래서 만약에 정축이다. 정축으로 앉아 있는데 정축으로 앉아 있으면 편관이 묘에 들어가려면 일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신금이요. 그렇지? 신금이 되면 편관이 묘에 앉는 거야. 그죠? 화극금 하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면 편관이 묘에 앉으면 일생 근심 걱정이 많더라. 그러니까 묘지라는 것은 뭘 붙잡아서 묶어두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묘지가 사주 안에 보인다. 그럼 그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또 목욕에 관성이 임하면 남편이 바람둥이요. 관성, 목욕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 굉장히 갑자 목욕이 있고, 갑자 목욕이 갑자 경어 시간이 경과되어 길 안내를 종료합니다. 을사 신해. 요게 이제 목욕이야. 이 네 가지가 동주하는 것은 갑자 경어 을사 신해 요것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목욕지에 여자가 목욕이 많다. 목욕에 관성이 임한다. 그러면은 관성이라 그러면은 간목이 관성이 되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목국토, 기토가 돼야지 관성이 되잖아. 그죠? 그래 관성이 목욕에 앉은 거다 이거지. 또 병금이 관성이 되려 그러면은 정관이 되려 그러면 화극금 금극목이니까 을목이 간목이 을목이나 간목이 정관이니까 그죠? 요것이 남편이 목욕지에 앉아 있다 이거지. 목욕지는 도화와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을목이 목욕지 을사 목욕지에 앉으려고 그러면은 병금이 일간이 되면은 이것이 정관이 되고 정관이 목욕지에 앉아 있다 이거지. 이래서 하면은 장생에 임하면 여자는 남편이 굉장히 좋아한다. 12운성 중에서 가장 좋은 별이 뭐냐면은 장생이에요. 장생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12운성에서 나쁜 별은, 나쁜 궁은 사묘절욕인데, 사묘절욕, 이렇게 사묘절욕인데, 좋은 거는 장생과 걸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장생과 걸록밖에 없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럼 장생이라는 것은 뭐냐? 병인하고
임신밖에 없어. 임신밖에 없다 이거지. 그 요런 이렇게 정관이 예, 장생에 임하면 남편이 귀하게 된다. 남편이 귀하게 된다. 어디 장생에 올라앉았다 이거죠. 그럼 병화일간일 때 여자한테 남편이 된다 그러면 뭐냐면 화급금이잖아, 그죠? 경금이나 신금, 경신금일간이지. 관성이 경신금일간일 때 병화가 장생에 앉은 거예요. 이러면 남편이 상당히 귀하게 된다. 똑똑하고 총명하고 이렇게 인목이 병화를 계속 생해주니까. 이걸 또 뭐라 그러냐면 명관가마라고도 그래. 명관가마라고 그러는데, 명관가마라는 것은 재성이 일간에서 보면은 재성이잖아, 그죠? 인목, 금금목 재성인데 재성이 관을 생하니까, 그죠? 그래서 정관을 생 이럴 때는 명관가마가 되려고 그러면 편관보다는 정관이 더 힘이 세, 더 좋아, 그죠? 그러니까 경금일간보다는 신금일간일 때 이 정관이 명관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귀부인이 된다 이거죠. 또 임신도 장생이야. 임신도 장생이라서 임수일간이 정관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화일간이 되겠지, 그죠? 정화일간일 때 임수가 신금이 앉으면 이게 명관가마가 되고 관성이 장생지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장생이라는 것은 10인성 중에서 제일 좋은 별이야, 이것이요. 그러니까 병인, 임신, 이게 이제 되겠다 이거죠. 또 일지에 편관이 있으면 두뇌가 영리하고 총명하나 성질이 조급하고 배우자를 극한다. 그리고 이제 12운성을 우리가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시주에 병인 일주고 여기 간목 일주야. 간목 일주고 이렇게 이제 이게 여명이라 그럴 때 여자라 그럴 때 식신이 장생지에 앉아 있잖아, 그죠? 이거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거라. 그런데 12운성을 볼 때는 우리가 일간과의 관계에서도 봐야 돼. 일간과의 갑인이 어디 앉아 있냐면 걸럭지거든, 그죠? 이 식상이라는 별이 일간에 걸럭지에 앉아 있고 장생지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식이 출중하고 굉장히 출세를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을 이렇게 앉은 자리를 보고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서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12운성은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맞고 두 가지 일간과의 관계를 따지면서 봐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 갑자가 앉아 있고 또 여기도 갑자가 이렇게 또 앉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시지에 갑자욕지인데 일간에서도 보면 갑자욕지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이게 욕지에 걸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식궁이 굉장히 안 좋아. 네? 자식궁 갑자욕지가 두 번 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욕지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일간과의 관계도 본다 이거야. 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여기가 경금이 있고 또 경금이 있고 여기에 자수가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보면은 병자사지잖아, 그죠? 병자사지면 부모궁이 조금 힘들겠다. 병자사지니까. 그런데 일간에서도 내리면 경자사지야. 이러면 부모궁이 안 좋고 또 경부 형제간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내려야 돼, 이렇게. 또한 일지에 편관이 있으면
두뇌가 영리하고 총명하나 성질이 조급하고 배우자를 극한다. 또한 일지에 있는 편관을 갖다가 형충하면 부부가 해로하지 못한다.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편인의 식신은 편인의 천적은 식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편인과 식신이 나란히 있든지 동주에 있든지 이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일간을 편인이란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한다. 편인은 일간의 식복의 근원인 식신을 파극하여 무력화시키며 이거 떨어졌나 보네. 무력화시킴으로 일간에게 해를 입히니 이를 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편인이 식신을 보면 도식이라 그래요. 도식. 도식이란 편인이 수복을 해치고 식복을 깨트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손해가 들어오는 문서, 부도, 계약, 파기, 압류, 경매 등의 불리한 서류 및 행위들을 말하며 한 분야로 편중된 학문을 가리킨다. 그래서 편인운을만 식신이 있는데 식신이 천간에 있는데 도식 편인운을 만나면 이게 부서져 버려요. 그때 그런 운에서 굉장히 힘들다. 이거. 만약에 사준에 식신이 원래 존재하고 있다면 그 흉해가 더 커요. 그 식신이 운에서 편인 보는 거랑 편인이 운에서 식신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에서 오는 그걸 작용을 보려면은 운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들어오면 나한테 좋단 말이야. 그죠? 나쁜 기운을 얻고 들어오면 별로 안 좋아. 그럼 좋은 기운을 얻고 들어왔는데 식신이 좋은 기운을 얻고 들어왔는데 편인이 그걸 도식을 시켜버렸다. 어떻겠어? 좋겠어 나쁘겠어? 네? 안 좋지, 그지? 만약에 그러니까는 편인이 있는데 식신이 오면은 부서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안 좋은 데다가 식신이 더군다나 좋은 기운을 얻고 들어와서 일간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편인이 부숴보면 피해가 크다 이거야. 또 원국에 상관이 있는데 정관운이 오면 상관정관을 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관정관을 당하는데 이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관이 좋은 기운이었어. 그죠? 정관이 좋은 기운이었는데 상관이 부셔버리면 아주 헤매는 거야.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상관이 부숴버리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서 보면 된다 이거죠. 그 편인의 성정은 변덕이 심하고 편인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일단 변덕이 좀 심해.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타. 편인을 보면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더라. 또 용두삼이라서 시작은 잘하나 끝을 맺지 못하는 용두삼이격이다. 왜냐하면 식신을 부시니까 그래. 식신이라는 것은 실행력이고 활동력이고 일간의 언변인데 그걸 갖다가 편인이 도식을 시켜버리니까 용두삼이격이 되고, 그죠? 행동력이 떨어지고 적극성이 결여되며 비합리적인 면이 강하다. 그래서 편인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 더군다나 편인이 관해생을 받으면 더욱 세지겠지, 그죠? 재성의 극을 받으면 좀 그런 현상이 결여되는데 관성이 편인을 생하더라. 그러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이거. 울로에서 편인을 만나면 정체기, 침체기라고 봐. 더군다나 신화한데 운에서 편인을 만나면 더욱 안 좋겠지, 그죠? 상관이 옆에 있으면 남편과 자식을 함께 파국하고 인연이 박하다. 이 서로 편인도 흉성이고 상관도 흉성이라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 흉성이냐 기성이냐를 사주를 볼 때 잘 봐야 돼. 이것이요. 그 다음에
여명에서 편인이 많다. 편인이 많다. 울로에서 식신을 만나면 유산 등의 산액이 있고 자식에 해가 미친다. 남자는 사회활동의 변동, 직장의 이동수 등의 흉한 일이 발생한다. 편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식신도 극하지만 관성도 설주시켜요. 그 인성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성이 많은 사주들은 관의 기운을 설주시켜버리기 때문에 남편덕이 부족해. 남편이 무력해서 힘을 못 써. 인성이 많으면 그러다 보니까는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여명에서 남편덕이 박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인성이 많으면 제일로 중요한 게 식상을 부셔버리니까, 그죠? 자식덕이 박하고, 편인과 겁재가 같이 있으면 혼담의 장애가 많고 타인의 방해로 실패가 많다. 겁재라는 것은 인덕도 얘기돼. 비견겁재, 나를 돕는 형제, 자매, 친구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편인이 겁재를 도와줘 버리면은 흉성과 흉성이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겁재가 방해를 하는 거야. 겁재가 재성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타인의 인덕이 약하고, 그죠? 인덕이 약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돕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편인의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또 뭐라 그러나 또 용두삼위격이 되기가 쉽다 이거죠. 편인과 비견이 동조하면 양자로 가거나 계모가 있다. 편인이 비견을 동조하면 편인이 비견을 생하기 때문에, 비견은 나와 같은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이 비견한테 이미 자신의 모친이 있다 이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모친이 있다 보니까는 이복 형제가 있다든지 또 계모가 있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염두에 놓으면 사주가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쉬워. 그죠? 또 편인이 월지에 있고 편격이 되면 예술가, 의사, 탤런트, 역술가, 기술자, 종교 등의 직업이 적합하다. 편인이라는 것은 인수라는 것은 넓은 지식의 그 영역이라 그러면, 편인은 딱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이야. 그러니까 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 외국 강사, 미용사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편인이 일지에 있으면서 또 편인이 있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이 늦고 부부의 연이 박하다. 편인이 일지에 있는데 또 편인이 있어요. 그럼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이 늦고 결혼이 안 좋다 이거죠. 여명이 편인이 시상에 있고, 편인이 시상에 있다라는 것은 식신을 도식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일단 자녀궁이 안 좋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 자녀궁이 안 좋은데 또 일시지가 형충을 하고 있어. 형충을 만난다. 일시가 형충을 하고 또 공망이 됐다. 이러면은 무자팔자가 되기 쉽다 이거죠. 편이 사주에 많이 있으면 부모와 인연이 박하여 생리사변하게 된다. 그 편인이라는 것은 많이 있다. 편인이라는 것은 인성을 우리가 양친으로 보는데, 정인을 양친으로 보는데, 그것이 혼자 편인이면은 그거 혼잡이 돼 있고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편인이 많은 사람들은 고독한 면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와 인연이 박하여 생리사변하게 된다라는 걸, 그건 이제 편인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편인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외롭게 부모와 일찍 떨어져서 생리사변해서 외롭게 살았거든. 그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 보면 편인이 많아요. 편인이 많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편인의 특성이 좀 거의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타. 편인이 사주에서 보이면 이 사람이 좀 많이 상당히 외로움을 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꾸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팜플렛을 자꾸 읽고 습득하고 그래서 이거를 내 안으로 넣어놔야 돼. 그래야지 사주 상담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이걸 모르면 상담하기가 어려워. 그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살상거표, 이 흉신에 대한 것만이라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봐두면 상당히 좋겠다 이거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